안에 있는 성관이 직원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경찰관들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솔직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도 17년간을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정보대학원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상 역사관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현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이 20권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줄 알고 또는 뭐 약간 좌파로 기울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은 지금 전복된 상황입니다. 전복이라 하면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법이 몇 개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4025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몇 개나 바뀌었냐? 8만 건이 넘어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차베스가 1998년도에 49개 법률을 바꿔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률을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꾸니까 마치 법치주의에 의해서 체제가 자연스럽게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는 줄 알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는 다시 원위치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상태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소책자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으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던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걸 아셔야 돼요. 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복됐다 하니까 아이 뭐 그럴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도 아시죠? 김대중 정부 때 정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등이 있었죠. 자, 민노당이 신생정당이 생겼습니다만은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냐 없었냐 하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북정당, 좌파정당, 자유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다고요. 혼합정당, 잡탕정당은 있어도 좌익정당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2011년도 말까지만 해도요. 민노당이라는 좌익정당이 국회의원이 5명 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갈 10년 좀 지난 뒤에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 상황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 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종북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진보당 완전히 이석기 그룹이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조국신당이 뭐니 많은 어떤 정당들이 있지만 그 정당들은 전부 다 좌익정당이고 그 더구나 종북 세력이 완벽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야권에 있는 정당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느냐?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갑자기 역전된다. 결정적 계기는 문재인 정권.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만 그러냐? 아닙니다. 교육이고 그 다음에 문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동이나 모든 분야, 종교 분야까지도 완벽하게 다 넘어갔고요. 공직사회조차도요. 이미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국정원 직원 출신이고 다 있지만은 과거 교육을 하러 한번 가봤더니 많이 바뀌었더라. 우리가 생각해본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매우 그런 어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점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총선 전략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파들이나 일반 대한민국의 건전한 분들은
이번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유리하더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게 사상에 대해서 운동원 청산도 이야기하고 또 상당히 지혜롭게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낙관적으로 총선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현재 총선에서 표가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기나 지냐의 문제를 넘어 그 뒤에 있는 총선 전략을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요, 마치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이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우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자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네, 이거 이제 이 총선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의 어떤 큰 프레임은 뭐냐, 작전은 뭐냐 하면 종북 정당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어떤 진지를 여러 개의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멸망하면서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해서 많은 어떤 이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의 종북 정당이 이제는 여러 개의 새끼 정당으로 양산해서 이제는 뭐냐면 총선에서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타격을 가해서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3년 뒤에 대선에서 예를 들면 종북 정권을 창출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고, 지금 총선은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석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013년도 5월 달에 바로 뭐냐면 곤지암에서 150명, 마포에서 130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논의했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내응을 해서, 그러니까 호응을 해서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의 유리창고 폭파하고 그러면서 기간산업을 폭파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령하다가 어떤 내부 고발자에 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8년 동안 교도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은 해산돼서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뭐냐면 이제 통진당 이석기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지금 어떻습니까? 살아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통진당이 문재인 정부 때 민중당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진보당이라고 통진당 후신이 부활을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한 명이 국회의원 되더니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을 통해서 진보당한테 벌써 3석이나 의석을 주기로 했고, 이미 울산 북구에는 지역구에서 야권연대를 해서 주기로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뭡니까? 야권 연합정당 있잖아요. 거기서 진보당한테 3석을 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촛불 시위하는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4석을 주기로 했는데 그 4석 중에 2석이 벌써 진보당 계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5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개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치해를 받아서 이미 통진당 계열이 이미 제도권 정당 안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약과예요. 약과. 왜 약과냐?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그들이 누구예요? 경기동부연합, 앞에는 한총련, 이 그룹들이 친명 세력, 이재명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제는 뭐냐면 문재인 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친문 세력, 80년대 운동권 전대협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는 공천을 탈락시키고, 과거에 있는 전라도 출신의 어떤 정통 민주당 세력들 다 이제 이탈시키고 이제는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러고 보니 이제는 진보당을 부활했네라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그들이 장악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또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쫓겨나간 세력들이 있죠. 이낙연 세력이 나갔죠. 그 다음에 전대협 세력도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 그들이 나가서 조국신당을 만들어, 송영길 소나무당을 만들어, 그 다음 이낙연 쪽으로 가기도 해. 지금 이렇게 해서 마치 당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대협 정당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누가 치워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국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찔렀던 전복 하객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야기하더니 지금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거론했어요. 하객진, 항날개처럼 이렇게 해서 적을 포위 공격해가지고 박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날개가 누구냐 하니까 한 날개에는요, 자, 몸통은 더불어민주당, 한쪽에는 진보당, 그 다음에 진보당뿐만 아니고 이번에 새진보연합이라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석을 3석 준 또 정당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4석을 받은 그 세력들이 하나의 우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석을 10석이나 이미 이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됐고, 이게 한 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쫓겨나간 이제 문재인 세력은 하나는 어때요? 조국신당 만들죠. 소나무당, 송영길당 만들죠. 이낙연 세력들도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두고 모두 다가 포위 공격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은 이걸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윤석열 정부를 타격하는데 모든 촛불 세력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그들 괴멸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년 뒤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 국민의힘당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후에는 그 다음에 3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양산된 종북정당들을 하나의 또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제는 대선에서 국민의 투표로 이제는 종북정권을 창출한다.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근거대라고 하는 국민들이나 여기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정권은 역대 부정선거 안 한 정권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투표만 하면 99%야. 찬성률 맞죠? 네. 이거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는 원래 정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종북 세력 중의 종북 세력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야권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 부정선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안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를 막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깨우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 안에 바로 이석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석기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중체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협조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경찰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한테 국민들이 월급을 줄 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라고 월급을 줬는데 지금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권에 충성을 한다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의 삶과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이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저는 이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이 지금 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소책자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에서 토크를 한 1시간 반짜리인데요. 한 1만 명에서 2만 명 보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8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조용히 해. 더 들어야 돼요. 아니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금 이와 같은 부정선거 투쟁 운동도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교육 운동도 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다 생각하고 국민교육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채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척지요. 네, 잠깐만 성명서만 하나 낭독하고 헤어지겠습니다.